오늘 제가 골랐던 금주사자성어가 뭐냐면 초지일관이었어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초지일관, 남북 통일에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속보로 남북 정상회담 이 내용이 나왔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잠깐 언급했었죠? 홍준표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홍준표 씨가 최근 지방선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철회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반박을 한번 해보죠.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반박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홍준표의 이 발언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홍준표는 지금 도대체 그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 차례 남북 위장 평화쇼라고 했던 전적도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정상회담 등과 같은 북과의 접촉을 좀 무용한 걸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사용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분석은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뭐가 두서가 없는 비방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 수구 꼴통들의 카톡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읽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사람을 싸잡아서 파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파면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네. 정말? 예, 우리를 위해서 아직 지방선거 남았고 총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까지 홍준표 대표가 오래오랫동안 자유당의 당대표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파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색해진 거죠. 사진을 보면은 미국 이번에 갔을 때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앉아 계시고 그 사진 볼턴이 거기서 이렇게 뒤통수만 보이는데 볼턴이 뭘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거 딱 보면은 진짜 뭔가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당당한 자세 네. 그런 거를 표현하는 사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을 지금 뭐 파면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용감함이 참 역시 돈키호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면에서 저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까지만은 꼭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아베와 만났을 때 네. 의자에 쭈구리처럼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회방 놓으려는 듯한 자유당 사람들의 행동들이 보였었잖아요. 나경원이 볼턴에게 서신을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회방을 놓았는데 회방 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오늘의 이슈 첫 번째에서 다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담, 깜짝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꾸 이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점점 더 말려 들어간다. 내가 자유한국당 사람이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홍준표 대표 보면 침 뱉을 것 같잖아요. 진짜 막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보수가 뭐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리고 또 그 남북 평화쇼는 끝났고 여기에 가려 정권이 방치한 민생을 한국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민생을 방치한 거는 새누리당 때부터 너희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다 작살난 민생을 뭘 바로 세운다고. 그죠. 뭐 외교 참사 운운하고 있던데 그 외교 참사는 다 너네들이 했던 일이었고요. 평화쇼 아니고 이제 평화의 한반도가 뭔가 이어질 거라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귀를 막고 있겠죠? 네. 그리고 좀 그 유의할 만한 사진인데 지방선거 후보들의 사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신들의 당색인 파란색 잠바를 당당하게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수원의 정미경 자유한국당 후보인데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름은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어디 갔어? 빨간색은 2번. 2번만? 와. 수원시장 빨간색, 2번 빨간색, 이름은 파란색, 옷은 흰색. 뭐야 이거? 섞어찌개야? 뭐 부대찌개야 뭐야 이거? 막 다 섞어놨어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비웃지 맙시다. 근데 문제는 옆에 홍준표가 서 있다는 거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눈치도 없어 홍준표. 저 끼끼 빠빠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정미경 후보는 아마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같이 시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사람들이. 겨우 가렸는데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겨우 가렸는데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따라붙은 당 지도부들이 다 빨간 잠바를 입고 있어요, 또. 예. 이건 완전히 초치기. 예. 그 정도의 수준이고, 홍준표 대표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폄훼하려는 노력 자체가 지금 완전히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형수 욕설 논란을 가지고도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일단은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이런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뭐 지지율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아예 그 이재명 후보의 비방용 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할 짓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 원래 당 메인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서 네. 유튜브 채널이랑 그 채널에 먼저 걸었었죠. 채널에 옳은소리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고 거기에 영상을 올리고 그 링크를 걸었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유튜브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홈페이지 뭐 다운됐다더니 뭐 막 계속 뜨니까 비메모에다 그걸 또 올렸는데 그게 네. 또 지금 또 잘려가지고 비메모도 더 잘렸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틀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관위에서 공문 내려서 원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딱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적시에 의한 것도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미리 얘기가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그 선거 문화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김기식 금감원장 그때 이제 낙마시키려고 네. 바른미래당이 홈페이지 링크에다가 그걸 아. 걸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냥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실제로 경기도 사람들도 솔직히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뭐 형수 욕설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것만 보고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인다. 정책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이러니까 당연히 오히려 그렇게 비방을 많이 하는 쪽을 안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민들은 느낄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계속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동안 아드님께서 여러 번 똥을 싸질러 버리시는 아. 바람에 그거 치우신다라고 바빴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적을 남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반대 진영을 흠집낸다고 그 흠집 때문에 해당 진영을 뽑지 않을 유권자라면 애초에 자한당에도 매력을 느낄 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차라리 투표를 포기하지. 맞아요. 곧 있으면 지방선거 그 후보들 이렇게 명단하고 공약들이 이제 팸플렛으로 만들어서 돌려지잖아요. 네. 그때 대만 보세요. 이게 대부분 지방선거하고 할 때 보면은 그쪽 분들은 뭐 항상 선심성 공약, 쇼핑타운을 만들겠다. 네. 뭐 아. 무슨 다리를 놓겠다. 뭐 이런 거나 맨날 내놔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뭐 들였을 때 적절한 효용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상상했을 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주도지사만 봐도 뭐 공항 짓겠다. 뜬금없이 공항을 짓겠다. 그런 선심성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그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공약이. 네, 그렇죠. 이제 돈 갖다가 퍼다가 그냥 그 지역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 회유해놓고 다시 또 이제 당선되고 나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다시 또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저는 남경필 씨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엔 정책 토론을 이재명 후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딱 정책 얘기만. 공약 얘기만. 네. 다른 얘기 안 하고 공약, 정책 얘기만 하자고. 남경필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건 그 동영상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영상 가지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를 자유한국당에서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괄목할 만한 게 파주 지역 있죠. 파주 지역은 원래 좀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안보랑 직결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네.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지금 파주 지역 민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 말도 못했는데 1년 만에 분위기 바뀌어. 오. 젊은 층선 한국당 싫어. 투표한다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욕설 파일이요. 이게 트위터 같은 데 검색해보면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성남시장 할 때도 이게 몇 번 나돌았었어요.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예. 볼 때마다 또 이거 나오냐, 또 얼마나 가르쳤으면 이게 또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내놔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볼 때마다 하나 두 개씩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답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 보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지겨워 이제.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가 상대방의 그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김경수 후보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효과가 날 것 같고 오히려 제대로 된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네. 차라리 저는 복지가 그러면 예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네. 지금 그리고 그 20, 30대 이제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20, 30대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많이 긁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지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뭐 카페 글 같은 걸 보면은 뭐 남경필 지사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집권여당 파워가 있는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정책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청년층에서도 꼭 파주가 아니더라도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네. 친구들 보면은 다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도 그냥 한국당만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약간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1번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그냥 한국당만 아니면 그냥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좀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적폐의 핵, 지들이 좋아하는 핵, 적폐의 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많은 그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초반에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책 좀 까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책에 관련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경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쪽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경필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창조 경제를 만든 박근혜를 위해서 자신을 한번 더 찍어달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정책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경제 망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개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러면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면 나경원 이번에 했다가 당한 것처럼 결국에 당하는 건 자신들이니까 계속해서 피하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또 비난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난형 난제입니다. 50보 100보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어요. 금요일에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손학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다시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그럼 손학규가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예, 미국이 입장 바꾸듯이 하루에 한 번씩 입장을 바꿔대니까 이게 참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손학규는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정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찬스였는데 또 묻혔어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일들로 그냥 확 묻혀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이제 정계 은퇴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한 향후 5년 후쯤이면 아마 거기 출연하시지 않을까. 만덕산 자연인 해가지고. 개 한 마리랑 같이 사는 거. 만덕산에 사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비슷하다. 예전에 뭐 하셨던 분이세요? 나 예전에 정치했었던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는데 뭐 하면 묻히는 사람. 홍준표 씨가 이제 손학규 씨를 가리켜서 뭐 나 자신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미 손학규를 버렸다.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홍준표 씨를 아직 버리진 못했어요. 그 부분 맞아요. 손학규는 뭐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인재 뭐 손학규 같은 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는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음 총선까지. 더욱더 자유당 지지율을 까먹는 천병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노인학대인데 거의. 개인적인 생각이 나경원 씨가 빨리 커서 이 자리를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뭐 홍준표 씨가 지금 최근에 했었던 발언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반박을 해봤는데 이제는 뭐 신선하지도 않아요, 이런 발언들이. 근데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고 그 발언들이 무색할 만큼의 그 민심이라든지 국제 정세가 받쳐주지 않는다.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그걸 토대로 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표감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쪽을 남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반대 진영을 흠집낸다고 그 흠집 때문에 해당 진영을 뽑지 않을 유권자라면 애초에 자한당에도 매력을 느낄 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차라리 투표를 포기하지. 그렇죠. 맞아요. 곧 있으면 지방선거 그 후보들 이렇게 명단하고 공약들이 이제 팸플렛으로 만들어서 돌려지잖아요. 네. 그때 대만 보세요. 이게 대부분 지방선거하고 할 때 보면은 그쪽 분들은 뭐 항상 선심성 공약, 쇼핑타운을 만들겠다. 네. 뭐 무슨 다리를 놓겠다. 뭐 이런 거나 맨날 내놔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뭐 들였을 때 적절한 효용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상상했을 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주도지사만 봐도 뭐 공항 짓겠다. 뜬금없이 공항을 짓겠다. 그런 선심성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그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공약이. 네, 그렇죠. 이제 돈 갖다가 퍼다가 그냥 그 지역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 회유해놓고 다시 또 이제 당선되고 나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다시 또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저는 남경필 씨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엔 정책 토론을 이재명 후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딱 정책 얘기만. 공약 얘기만. 네. 다른 얘기 안 하고 공약, 정책 얘기만 하자고. 남경필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건 그 동영상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영상 가지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를 자유한국당에서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괄목할 만한 게 파주 지역 있죠. 파주 지역은 원래 좀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안보랑 직결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네.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지금 파주 지역 민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 말도 못했는데 1년 만에 분위기 바뀌어. 오. 젊은 층선 한국당 싫어. 투표한다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욕설 파일이요. 이게 트위터 같은 데 검색해보면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성남시장 할 때도 이게 몇 번 나돌았었어요.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네. 볼 때마다 또 이거 나와. 있을 때 네. 의자에 쭈구리처럼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회방 놓으려는 듯한 자유당 사람들의 행동들이 보였었잖아요. 나경원이 볼턴에게 서신을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회방을 놓았는데 회방 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오늘 이슈 첫 번째에서 다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담, 깜짝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꾸 이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점점 더 말려 들어간다. 내가 자유한국당 사람이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홍준표 대표는 침 뱉을 것 같잖아요. 진짜 막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보수가 뭐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리고 또 그 남북 평화쇼는 끝났고 여기에 가려 정권이 방치한 민생을 한국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 민생을 방치한 거는 새누리당 때부터 너희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다 작살난 민생을 뭘 바로 세운다고. 그죠. 뭐 외교 참사 운운하고 있던데 예. 그 외교 참사는 다 너네들이 했던 일이었고요. 그 평화쇼 아니고 이제 평화의 한반도가 뭔가 이어질 거라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귀를 막고 있겠죠? 네. 그리고 좀 그 유의할 만한 사진인데 지방선거 후보들의 사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신들의 당색인 파란색 잠바를 당당하게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수원의 정미경 자유한국당 후보인데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어디 갔어? 빨간색은 2번. 2번만? 2번만. 와. 수원시장 빨간색, 2번 빨간색, 이름은 파란색, 옷은 흰색. 뭐야 이거? 섞어찌개야? 뭐 부대찌개야 뭐야 이거? 막 다 섞어놨어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비웃지 맙시다. 근데 문제는 옆에 홍준표가 서 있다는 거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눈치도 없어, 홍준표. 저 끼끼 빠빠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정미경 후보는 아마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같이 시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사람들이. 겨우 가렸는데,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겨우 가렸는데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따라붙은 당 지도부들이 다 빨간 잠바를 입고 있어요, 또. 예. 이건 완전히 초치기. 예. 그 정도의 수준이고, 홍준표 대표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폄훼하려는 노력 자체가 지금 완전히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형수 욕설 논란을 가지고도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일단은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이런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뭐 지지율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아예 그 이재명 후보의 비방용 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할 짓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 원래 당 메인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서 네. 유튜브 채널이랑 그 채널에 먼저 걸었었죠. 채널에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고 거기에 영상을 올리고 그 링크를 걸었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유튜브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홈페이지 뭐 다운됐다더니 뭐 막 계속 뜨니까 비메모에다 그걸 또 올렸는데 그게 네. 또 지금 또 잘려가지고 비메모도 더 잘렸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틀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관위에서 공문 내려서 원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딱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적시에 의한 것도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미리 얘기가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그 선거 문화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김기식 금감원장 그때 이제 낙마시키려고 네. 바른미래당이 홈페이지 링크에다가 그걸 아. 걸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냥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실제로 경기도 사람들도 솔직히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뭐 형수 욕설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것만 보고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인다. 정책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이러니까 당연히 오히려 그렇게 비방을 많이 하는 쪽을 안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민들은 느낄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계속.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동안 아드님께서 여러 번 똥을 싸질러 버리시는 바람에 그거 치우신다라고 바빴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또 얼마나 가르쳤으면 이게 또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내놔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볼 때마다 하나 두 개씩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답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 보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지겨워 이제.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가 상대방의 그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김경수 후보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효과가 날 것 같고 오히려 제대로 된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네. 차라리 저는 복지가 그러면 예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네. 지금 그리고 그 20, 30대 이제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20, 30대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많이 긁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지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뭐 카페 글 같은 걸 보면은 뭐 남경필 지사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집권여당 파워가 있는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정책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청년층에서도 꼭 파주가 아니더라도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친구들 보면은 다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도 그냥 한국당만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약간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1번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그냥 한국당만 아니면 그냥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좀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적폐의 핵, 지들이 좋아하는 핵, 적폐의 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많은 그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초반에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책 좀 까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책에 관련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경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쪽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경필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창조 경제를 만든 박근혜를 위해서 자신을 한번 더 찍어달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정책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경제 망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개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러면 오늘 제가 골랐던 금질 사자성어가 뭐냐면 초지일관이었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초지일관, 남북 통일에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속보로 남북 정상회담 이 내용이 나왔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잠깐 언급했었죠? 홍준표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홍준표 씨가 최근 지방선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철회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반박을 한번 해보죠.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반박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홍준표 이 발언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홍준표는 지금 도대체 그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 차례 남북 위장 평화쇼라고 했던 전적도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정상회담 등과 같은 북과의 접촉을 좀 무용한 걸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사용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분석은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뭐가 두서가 없는 비방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 수구 꼴통들의 카톡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읽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사람을 싸잡아서 파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파면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네. 아, 정말? 예, 우리를 위해서 아직 지방선거 남았고 총선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때까지 홍준표 대표가 오래오랫동안 예, 자유당의 당대표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파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색해진 거죠. 사진을 보면은 미국 이번에 갔을 때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약간 앉아 계시고 그 사진. 볼턴이 거기서 이렇게 뒤통수만 보이는데 볼턴이 뭘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거 딱 보면은 진짜 뭔가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거. 그 당당한 자세 네. 그런 거를 표현하는 사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을 지금 뭐 파면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용감함이 참 역시 돈키호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면에서 저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까지만은 꼭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아베와 만났을